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첫 외부 일정으로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곳에서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긴급 구조 플랜을 밝히기도 했었죠. 서울 시민으로서 남대문 시장을 정말 사랑하는 시민입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왔었죠. 제가 이제 객지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라도 조금 좀 해야 계속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기대 많이 도와주시죠.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고 좀 드시죠. 이제 임시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취임하면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하고 나눈 얘기 또 드린 이런 말씀들은 제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네. 점심시간이어서 그런지 후추 뿌려서 먹는 꼬리곰탕 상당히 맛있어 보입니다만 당선되면 반드시 꼭 찾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보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앞으로 정치도 저렇게 후추 쳐주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후추 들어요. 쳐주는 마음이요. 예, 국민들이 좀 더 정치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정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직은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치하기는 어렵지만 이 초심을 잊지 않고 네. 계속 정치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기존의 정치 문법을 좀 많이 혁파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보거든요. 네. 검찰총장 출신 영선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기존의 정치 문법하고 좀 다른 네. 국민들한테 훨씬 더 좀 다가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 당선인이요. 약속한 것이 있죠. 바로 광화문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다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용산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광화문 서울청사의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 외에도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의 집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관저도 역시 용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검토하는 것이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광화문보다는 용산 쪽이 군부대도 모여 있고 이 경호나 보안 문제 해결에 좀 더 용이하지 않나. 그래서 이곳이 검토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네. 경호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네.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었죠. 그래서 사실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후보 시절에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종합청사 안 외에 지금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가 이제 두 번째 안으로 지금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왜 용산 국방부 청사가 지금 새롭게 부각이 되느냐? 사실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보면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의미는 광화문 광장들 포함한 민심을 많이 듣겠다는 뜻인데 네. 국방부 청사라고 하면 그건 조금 덜해요. 그렇죠. 느낌이 좀 덜해요. 그래도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는 의지로 일단은 읽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차선책을 지금 검토하는 건 결국 경호 문제입니다. 네. 경호 문제하고 그리고 또 일단 지하 벙커가 또 그렇죠. 국방청사에는 활용할 수 있는 구조도 있고 헬기장도 바로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상의 문제들을 해소해서 어떻게든 소위 말하는 청와대가 아닌 바깥에서 직무를 보시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 중에 하나로 지금
용산 국방부 청사가 검토되는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이 집무실을 검토를 했었지만 여러 가지 경호상의 비슷한 문제로 이 실제로 이행하지를 못했던 그 예를 생각해 본다면 용산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 정치부에서 이 내용을 지금 방금 저한테 전해 주셨는데, 자, 과연 이 용산 이 대통령 시대를 열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지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왕적인 대통령을 탈피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건 분명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10일 당선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습니다.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 앞에 자주 서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제게 던져주십시오. 국민과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소통 문제는 어쨌든 우리 언론을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그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벌써 지난 여름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변화를 예고하는 공약들을 미리 들으셨는데 국민 소통 이야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요,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었죠. 저희 채널A 취재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에서 출입 기자들의 기자 송고실로 사용되는 춘추관, 이 춘추관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집무실 가까이에 일명 프레스센터, 기자실이라고 하죠. 이 프레스센터를 만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현재 청와대 춘추관은 본관이나 비서동관은 또 담으로 분리돼 있는 별도의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집무실 가까이에 만약에 프레스센터, 즉 기자실이 생긴다면 대통령과 기자들이 수시로 또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기자실이 청와대 기자실 그러면 다른 기자실하고 다르게 굉장히 좀 폐쇄적이고 네. 그런 이미지가 있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춘추관하고 비서동하고 아예 분리가 돼 있었고요. 비서동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냥 비서들 만난다고 하더라도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고 오히려 뭐 브리핑할 때만 와가지고 브리핑하는 그랬었죠. 이런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초심 잃지 않고 계속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반기는 왜냐하면 내용이죠. 불안해요. 저런 얘기 들으면. 왜요? 이전에도 저렇게 하겠다고 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못했었다. 안 되거든요. 아하. 잘. 그리고 국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네. 뭐 하다못해 총리 발표, 장관 발표 대통령이 직접 하겠습니다. 네. 국민과의 대화 뭐 한 1, 2년마다 한 번 하는 거 말고 자주 기자들하고 만나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불안한 거예요. 저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자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 미국 대통령 모습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격이 없이 기자들하고 뭐 브리핑룸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질문도 받고 네. 거기에 따라서 뭐 즉흥적으로 대답도 하고 이러는 기회를 자주 갖기를 바랄 거예요.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좀 그런 모습 많이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지금 이게 용산 시대랑 광화문 시대로 가면 춘추관하고 비서동 분리하는 이런 개념하고 완전히 또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대통령 집무실에 바로 옆에 기자실 두는 거는 그건 좀 제가 볼 땐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네. 뭐 기자들이 수시로 대통령 집무실 문 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는 않겠죠. 설마 그렇게는 아니니까요. 네. 최소한 너무 멀리 떨어진 네. 장소가 아닌 곳에서 그렇죠. 자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미국 대통령 얘기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복도에 지나가면서 그 청소하시는 분과 주먹 인사하는 모습,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그냥 허심탄회하게 질의응답 수시로 받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